일단 안녕하세요. 송파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던 학생이고요. 그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다가 이 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뒤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기대하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냐? 어떤 선생님이 좋냐? 막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사람마다 뭐 어떤 게 좋다 할 수도 있고 뭐 이 선생님이 좋다, 저 선생님이 좋다, 심지어 각자 공부하는 부족한 부분도 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언 드렸다가 괜히 이건 별론데? 나는 안 맞는데? 서울대 나와놓고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 이러면 괜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괜히 제가 공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고 싶습니다. 이 20대 초반이라는 중요한 나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서울에 있는 송파종로학원에 등록을 했을 것이고 뭐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뭐 자녀기 시작할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은요. 아마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외로운 시기를 보내게 될 거예요. 연락을 뭐 할 수도 있죠. 뭐 친구 만들 수도 있죠. 학원에 친구도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친구랑 가끔 술자리 나갈 수도 있겠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올해에 한 7, 80% 적게 잡았을 때도 7, 80% 정도는 혼자 저기 독서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와도 대화하지도 못하고 누구와도 생각 교류하지도 못하고 철저히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럼 되게 외로워요. 물론 저도 재수를 해봤고 삼수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긴 하지만 아마 재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을 제대로 다지는 사람들이 됐던 간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철저히 외로워지세요. 누구보다도 외로워지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 중요한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스스로의 내면이 발전되는 시간이기를 전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 재수했던 순간을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 나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라고 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답하지 않고 저라면 나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성찰할 수 있었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가 철저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뭐 인스타 안 하는 것도 당연하고 누구나 연락하지 않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겠죠. 물론 만나긴 만나야겠지만 일단 가능한 한 외로워지세요.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는 약간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를 만들지 마시고 혼자 생활하세요. 철저히. 이게 모든 가장 가치 있는 재수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괜히 뭐 연애하지 마라, 친구하지 마라, 떠들지 말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데 악영향이 끼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막 수다를 떨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스스로가 개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이 시간 동안 뭐 했지? 라는 경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대학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막 난 대학을 가야 돼, 이 대학을 반드시 가야 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중요하죠. 그게 재수학원에 들어온 거의 모든 목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할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독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로워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재수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작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뭐 똑같이 뭐 유튜브를 보냐, 뭐 쇼츠 넘기면 재밌잖아요. 그냥 그런 거 본다던가 아니면 뭐 무의미하게 뭐 망상을 한다던가 멍 때린다던가 의미 없어요.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고독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사람도 많이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고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대학을 위해 어떤 것에 당면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와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수학원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대학을 간 고등학교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돌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옆에서 야, 난 이 책이 좋던데? 너 왜 그 수업 듣냐? 너 성적 왜 그거밖에 못 받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공부 계획을 바꿔야 되나? 이거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물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긴 하겠다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싸움이고 여러분들 인생 싸움이니까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나는 이 선생님 좋더라. 난 뭐 이 책이 좋더라. 그럼 이 책이 더 좋은 걸까? 휘둘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한 판단이니까 그걸 믿고 하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고 어떤 누군가가 막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가치 높게 판단함으로써 나 자신이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재수 생활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 했죠? 외로워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아무와도 가능한 한 최대한 소통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에게 집중하기라고. 두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라고요. 자존감을 키우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요. 자, 근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나는 자존감이 높아 하면 뚝딱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경험이 누적이 돼야 돼요.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실패작이야 라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갑자기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막 영상 이런 것들 보고 더 나아가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주파수 이런 거 믿는다고 높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높아지기 위해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 근거가 절대로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이뤄봐야 돼요. 이 사소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난 6월 모의고사 때 1등을 받자. 이거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 뜬금없죠? 달리기 같은 거를 난 원래 30분밖에 못 뛰던 사람인데 이 약물고 1시간을 뛰어보겠다.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난 무게 100kg밖에 못 들었는데 120kg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걸 성취를 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별거 아니긴 하더라도 일단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고사 같은 큰 목표를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사소한 목표? 아까 말씀드린 달리기라던가 잘 때 핸드폰이라던가 이거 어렵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소한 목표들부터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게임 내에서의 퀘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목표부터 이뤄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네 라는 약간 그런 자존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최대한 고독해져 보고 혼자서 외롭게 스스로의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존감에 집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표를 작은 목표라도 이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이것이 저의 재수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요. 사실 말처럼 재수 생활이 순탄하진 않아요. 저도 서울대를 갔잖아요.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다던가 누구랑 싸웠다던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던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못 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의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이어야겠죠. 무조건 부정적인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최대한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행복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큰 행복 이전에 뭐 집 가는 길에 뭐 맥주를 한 캔 사들고 간다던가, 아니면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약간 자그마한 일탈이라 해본다던가, 물론 학원의 규율을 넘지 않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규율을 넘지 않는 그런 일탈 한다던가, 그러한 최대한 스스로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행복한 순간이라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은 상대적인 거라서 절대로 큰 게 아니거든요. 작은 순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작은 일탈이라던가, 맥주를 사간다던가, 아니면 잠깐 뭐 집 가는 길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행복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로 큰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인드 자체를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뭐 안 풀릴까? 이게 아니라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